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주유와 제갈량이라는 이름은 대개 같이 들어본 적이 많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언제나 한 세트처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는 주유를 말하면 제갈량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제갈량을 말하면 주유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머리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둘 다 적벽대전 같은 큰 전투와 연결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둘 다 잘생기고 유명한 책사로 알려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를 조금 더 깊이 보면 주유가 제갈량과 늘 함께 언급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둘 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비슷한 위치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해서 사람들이 늘 둘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유는 왜 제갈량과 늘 함께 언급될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유를 단독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유를 떠올릴 때 제갈량의 맞상대, 제갈량에게 눌린 인물, 늘 비교당하는 사람처럼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건 주유에게 조금 억울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유는 그 자체로 이미 아주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긴 장수가 아니었고 손권 진영의 핵심 인물이었고 오나라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전략가이자 지휘관이었습니다. 특히 적벽대전 시기를 보면 주유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을 실제로 움직인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즉, 주유는 제갈량이 있어서 유명해진 인물이 아니라 원래도 충분히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늘 주유를 제갈량과 함께 떠올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둘 다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판을 읽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는 강한 장수가 많습니다. 관우, 장비, 조은, 여포처럼 전장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와 제갈량은 그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둘 다 칼이나 창보다 머리와 판단, 흐름과 설계로 기억되는 인물들입니다. 즉, 둘 다 싸움을 몸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 자체를 읽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천재들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축구에서도 골 넣는 선수끼리 비교하고, 기업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성장한 창업자를 비교하고, 역사에서도 비슷한 자리에 섰던 인물끼리 묵습니다. 주유와 제갈량도 그렇습니다. 둘 다 전략가, 둘 다 큰 그림을 보는 인물, 둘 다 단순한 돌격형 장수가 아닌 인물. 그래서 사람들은 둘을 계속 한 화면 안에 놓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둘이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르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둘의 이름은 더 강하게 붙습니다. 제갈량은 약한 진영에서 미래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유비처럼 기반이 약한 인물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떤 구조로 판을 짤지, 시간을 어떻게 벌고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즉, 제갈량은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만든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면 주유는 조금 다릅니다. 주유는 이미 강동이라는 기반이 있는 곳에서 그 기반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고, 언제 외부와 싸우고, 언제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즉, 제갈량이 약한 쪽의 설계자라면 주유는 가진 기반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방어하는 전략가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흥미롭습니다. 둘 다 머리가 좋지만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전략가지만 출발선이 달랐고 맡은 임무도 달랐고 움직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둘을 비교하면서 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적벽대전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두 사람을 같은 무대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적벽대전은 삼국지 전체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를 통해 조조의 압도적 질주가 멈추고 천하가 셋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전환점에는 언제나 상징적인 인물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적벽대전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책사형 인물이 바로 주유와 제갈량입니다. 사람들이 이 둘을 함께 기억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 장면의 지적 얼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역할의 비중을 따지면 주유는 오나라의 핵심 지휘관으로서 훨씬 직접적인 무게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기억은 항상 실제 비중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벽대전은 주유와 제갈량을 함께 놓으면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한쪽은 강동의 천재, 한쪽은 막 떠오르는 촉의 책사. 같은 전장을 보지만 서로 다른 진영에서 서로 다른 계산을 하는 두 인물. 이 구도 자체가 강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이야기 안에서도 계속 같이 붙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유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갈량과 함께 언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조금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은 주유를 제갈량 옆에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비교 상대가 제갈량이 된 것입니다. 만약 주유가 평범한 인물이었다면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급이 맞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삼국지에서 누군가가 제갈량과 비교된다는 건 그 사람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유는 손권 진영에서 그만한 무게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빠르고 판단이 선명했고 군사적 감각도 뛰어났고 손권 체제 초반의 방향성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주유는 단순한 보좌역이 아니라 손권 진영의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과 붙여놓아도 어색하지 않은 인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두 사람이 모두 천재로 보이지만 천재의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차분하고 길게 보는 천재에 가깝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고 나라의 미래를 보고 약한 쪽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시간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지를 생각합니다. 그의 천재성은 설계와 책임, 지속성 쪽에 있습니다. 반면 주유는 더 날카롭고 빠른 천재처럼 보입니다. 순간 판단, 현장 감각, 전략적 결단, 기세와 타이밍을 읽는 감각. 그의 천재성은 속도와 공격성, 실행력 쪽에 더 가깝습니다. 즉, 둘 다 뛰어나지만 온도가 다릅니다. 제갈량이 묵직한 천재라면 주유는 날카로운 천재처럼 느껴집니다. 이 차이가 사람들을 더 끌어당깁니다. 같은 천재인데 결이 다르면 비교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더 무섭지, 누가 더 빠르지, 누가 더 큰 인물이었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둘은 계속 같이 언급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주유가 제갈량을 견제하는 이미지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를 이야기로 접하는 많은 분들은 주유가 제갈량을 경계하고 질투하고 견제하는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이건 실제 역사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중의 기억 안에서는 매우 강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이미지가 강할까요? 그건 주유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비슷한 급의 인물을 더 예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짜 판을 흔드는지,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 누가 같은 무대에 오를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유가 제갈량을 의식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제갈량도 크고 주유도 크다는 뜻입니다. 약한 사람은 큰 사람을 제대로 질투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같은 급일 때 긴장과 비교가 생깁니다. 이 점 때문에 주유와 제갈량의 구도는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만약 더 오래 살았더라면이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중이 어떤 인물을 오래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오나라의 흐름이 더 달라졌을까? 손권 진영의 판이
더 강해졌을까? 제갈량과 더 많은 승부를 했을까? 제갈량을 볼 때도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자원이 있었으면, 조금 더 오래 버텼으면, 조금 더 여건이 좋았으면 촉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즉, 두 사람 모두 완결된 승자라기보다 가능성을 크게 남긴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은 오래 회자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비교와 상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주유와 제갈량이 늘 같이 언급되는 건 바로 그 상상력의 힘도 큽니다. 둘 다 완전히 끝난 인물이라기보다 만약이라는 질문을 남기는 인물입니다. 7번째 이유는 주유가 오나라의 품격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유비진영을 떠올리면 인간적인 의리와 관계가 먼저 떠오르고, 조조진영을 떠올리면 구조와 통제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손권진영, 특히 초기 오나라를 떠올릴 때 가장 강하게 남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주유입니다. 그는 젊고 세련되고 빠르고 당당하고 강동 세력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즉, 주유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오나라 초반의 기세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반면 제갈량은 촉의 이상과 설계, 인내와 책임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이 두 상징이 마주 서면 구도 자체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주유만 보지 않고 제갈량을 떠올리고, 제갈량만 보지 않고 주유를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유가 제갈량과 늘 함께 언급되는 건 둘 다 전략가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둘 다 각자의 진영을 대표하는 지적 얼굴이었고, 적벽대전이라는 같은 무대에 있었고, 둘 다 천재였지만 방식이 달랐고, 둘 다 너무 뛰어나서 서로의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을 함께 보면 삼국지의 지적 긴장감이 가장 잘 살아납니다. 한 사람은 촉의 설계자, 한 사람은 오의 젊은 전략가, 한 사람은 길게 보고 버티는 천재, 한 사람은 빠르게 보고 찌르는 천재. 이 차이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계속 둘을 한 화면 안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주유는 단순히 제갈량 옆에 붙어 있는 인물이 아니라 제갈량과 함께 놓였을 때 자기 존재가 더 또렷해지는 인물입니다. 이건 작은 인물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큰 인물만 또 다른 큰 인물과 나란히 놓여도 자기 색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주유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제갈량과 함께 가장 자주 불리는 이름 중 하나로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유는 제갈량과 비슷한 역할을 맡았던 천재 전략가이면서도 결이 전혀 다른 빛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사람을 늘 함께 떠올리고 비교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마이는 왜 끝까지 살아남은 승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강한 사람보다 끝까지 버틴 사람이 왜 마지막에 판을 가져가는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